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6월 10일 10시 39분이고요. 오늘 조금 비가 와서 쌀쌀한 그런 날입니다. 뭐 쌀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월요일이에요. 시장 괜찮습니다. 일단은 오늘 할 내용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방송은 뭐냐면은 바이오 전반적인 시장 설명이에요. 첫 번째는 전 세계 항암제 시장,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흘러가냐. 근데 왜 셀리버리냐? 그 외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다음 확인사항하고 항우계획. 그 다음에 와이솔은 외국인 투신 수급이 좋아서 그냥 수익 즐기시면 되고요. 정고점 뭐 23,300원대 있는데 뭐 금일하고 내일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자 바이오 쪽은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투자 시기하고 고려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시청자 질문 쪽에서 5G 타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큐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조금 길지만은 셀리버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왜 셀리버리를 택했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주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뭐냐면은, 일단은 그 바이오 쪽 회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볼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병부터 봐야 되죠. 암이 생기는 게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그게 대해서 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 추세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시장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따라서 전 세계의 제약사들은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빅팜이라고 얘기하는 다국적 거대 제약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와중에 그러면은 뭐 앱클론이다, 셀리버리다, 아니면은 뭐 많죠. 뭐 녹자셀이다, 아니면은 뭐 한미약품이다, 셀툴이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쭉 달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단은 뭐냐면은 그 암이 특징이 뭐냐면 세포가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항암제고 그 세포를 빨리 성장하는 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장 속도가 빠른 두피 세포, 우리 머리에 그런 게 세포가 좀 성장 속도가 많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 치료하면 어떻게 된다? 항암제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막 빠지고 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2세대가 표적 항암제죠. 그랬더니 야, 이거 모든 세포들을 다 죽이네. 그러지 말고 항암제만 잘 찾아서 조금 부작용을 줄여보자. 이렇게 나온 게 2세대 표적 항암제예요. 3세대는 이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면역력을 좀 키워가지고 그 면역 체계 자체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건 어떻니? 라고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면역 항암제가 각 개인들에게 반응을 할 때, 환자들에게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이 뭐냐면 15에서 20% 밖에 안 돼요. 이게 100%면은 뭐 이중항체나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암세포가 지능적이어 가지고 암세포가 교란물질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상세포인 양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얘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반응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T세포의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온 것들이 이중항체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 암세포의 뭐 해피신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도 있고, 그 약들입니다, 다들. 그 다음에 뭐 뭐 CAR-T라고 해서 CAR-T라고 하는데, 일단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슈퍼면역 T세포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중항체 쪽에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자, 요걸 먼저 설명하고 셀리버리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중항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시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뭐냐면은 2000 시장 제가 분석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2024년까지 이제 잘 팔리는 약 10개를 갖다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5개가 이중항체였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에 이제 3개 정도만 승인이 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암젠을 제외한 나머지 50여 개 후보 물질은 지금 이제 전인상이나 임상 1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초기 개발 쪽인데 요게 약간은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나가는 회사가 뭐냐면은 암젠의 바이트, 뭐 로슈의 뭐 마크로제닉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거는 로스가 마크로제닉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제니트라는 그런 후보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아블링스의 뭐 나노바디 뭐 이런 정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한 10년 동안 이중항체는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34% 성장된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된 업체는 한미약품, 그 다음에 파맵신, ABA 바이오, 앱클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군당도 뭐 그런 거 한다라고 얘기 나왔고, 근데 이 업체 중에서 뭐냐면은 ABA 바이오만 일상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임상 단계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중항체 쪽의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는가라고 보면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 100개가 넘는 게 지금 현재 전 임상 단계, 일단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50여 건 정도 이상이죠. 그게 지금 현재 전 임상 단계하고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잘 되는 놈이 사실은 뭐 3상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약으로 시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지금 이제 1상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냐면은 1상은 부작용 테스트입니다. 효능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거쳐가 2상, 3상.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빅파마들이 자기들이 플랫폼이 있으면은 고약을 빨리 만들어내겠죠. 자본력도 있고 마케팅력도 있고. 그럼 그 물질을 빨리 만들어내서 시판을 해버리면 뒤에 쫓아가는 팔로업 조그만 회사들은 그냥 뭐 연구 개발만 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조 대표가 IR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바이오 회사를 바라볼 때 지금 임상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측면이 아닌 거죠. 임상 3상 하더라도 약이 시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임상 1상 2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돈만 있으면. 다만 전임상 단계 하더라도 국내가 30억, 그 다음에 세계가 한 150억 정도를 쓰는데 일상까지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 회사가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시비 발행하고 회사 가치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잘 되면 또 모릅니다. 기술 수출이 되면.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회사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종목을 뭐 비관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다만 그러한 경쟁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중국 쪽도 장난 아니게 많다. 라는 거죠.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난다. 왜? 시장이 크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뭐냐면은 뭐 무조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항체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검증이 된 겁니다. 뭐 쉽게 해서 뭐냐 10% 20% 해가지고 밖에 안 되는 것들을 이중항체를 썼더니 치료율이 높고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중항체를 쓰든 뭘 하든 뭐 해가지고 실험을 계속 했는데 좀 약이 안 들어가거나 실험이 안 되는 쪽이 뭐냐면은 뇌질환 쪽이에요. 뇌질환 쪽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단백질은 그 분자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한 많은 시장의 이중항체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과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심한 경쟁력과 그 다음에 경쟁과 그 다음에 다국적인 마케팅을 뚫고 뭐 약이 잘 팔릴 수 있느냐라는 거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LBA 바이오는 일단은 뭐 가져갔죠. 뭐 가져갔고, 그 미국의
트래그 테라퓨틱스인가 뭐 이렇게 뭐 2개 정도 라인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아 ST나 아니면 유한양에서 뭐 기술 가져가 가지고 뭐 글로벌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안에는 뭐 파킨슨병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계약이 된 것들은 ABL 바이오가 지금 이제 시총이 한 1조 얼마일 거예요. ABL 바이오가 시총이 뭐 1조 5천억 된 거죠. 상장이 얼마 안 됐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믿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주세력이 뭐 외국인이에요. 그런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셀리버리는 과연 뭐냐 라는 겁니다. 셀리버리는 이중항체는 아닙니다. 이중항체는 아니고 쉽게 해서 저분자량,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약을 갖다가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몸 전체로 확 퍼집니다. 왜냐면은 분자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좋은 후보 물질을 셀리버리가 이 아스피린처럼 몸에다가 잘 퍼지게끔 해주면 사실은 뇌에 축적되어 있는 나쁜 단백질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세포에 대한 침투나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양리 전달 물질 체계나 아니면은 그런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셀리버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는 뭐 잔슨앤잔슨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다케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끝나고 나면 계약하겠다라는 중국의 뭐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파킨슨병 관련돼 가지고는 존슨앤존슨하고 다케다 쪽하고 뭐 이런 쪽이 가져가는 거고, 췌장암은 지금 현재 계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0일 방송 이후에 수익을 좀 많이 보고 난 다음에 3월 말 정도에 저희가 좀 정리를 했죠. 뭐 60-70% 수익 나고 뭐 80% 올라가는 것 중에서 원래 투자했던 원금은 다 빼세요라고 하고 5월 7일 날 나머지 대외 정세가 너무 안 좋고, 정세가 아닙니다. 지표가 안 좋아서 다 정리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셀리버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중 5%로 언제 들어갔냐면은 5월 21일 날 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초가 금액이 46,350원이죠. 지금 49,650원인데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제가 확인하는 포인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확인해야 되냐, 셀리버리.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 대표가 일단은 그 상장 전에 IR을 하거나 투자 설명했던 언급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잔슨앤존슨도 언급했고, 뭐 일본 다케다 제약도 언급했고, 다 그거는 뭐 협의 중인 내용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췌장암과 관련돼서 원숭이 독성 실험 이후에 나름대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때 작년 10월에 IR을 할 때에 했던 시기가 4월이었습니다. 4월. 그때는 원숭이 독성 시험이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4월에 안 나왔죠. 5월 말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6월 말에 다 정리해서 뭐 독성 시험, 생학 실험 어쩌게 저쩌고 뭐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달이나 2달 정도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투자를 할 때에 그 회사의 어떤 마일스톤이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에 들어간 겁니다. 뭐 차트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주로서 동물 실험 부분에 발표가 나는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실험 결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가 뭐냐면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쪽 관련돼서 중국 회사하고 계약이 되는지 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결과가 어떻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했던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면서 그런 검증된 결과가 가치로 구현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다. 동물 실험도 잘 끝났고, 그 다음에 6월 말에 발표 나는 거에 따라서 7월에 중국과의 라이센스가 체결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전 세계 판권이나 아니면은 뭐 계약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가치가 지금 현재 4천억이 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8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작년에 지금 동아 ST가 이제 동아 제약인가요? 예, 그쪽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있죠. 일동제약입니다. 죄송합니다. 파킨슨병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이 다 1상하고 전임상 1상 2상까지 자기들이 돈 내서 다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동제약이 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계약하고 실제 하는 거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조 대표가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언급하면서 계속 존슨앤존슨이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셀리버리 쪽에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표가 존슨의 대표를 만나서 제안까지 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존슨이 한 20개 정도 되는 후보 실험 결과 중에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얘기했던 게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크게 회사의 본질을 흐리거나 그러는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뭐 항암제 쪽이나 이런 쪽은 뭐냐면은 자기 돈 써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출하고 아니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가져와서 전달 양리 물질이죠. 그거를 신약 후보 물질로 개발을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개발만 하게 된다면은 다시 다국적 빅파마들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두 건만 이루어지더라도 셀리버리는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년에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동제약의 이제 전인상하고 일상 부분을 조금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셀리버리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조 대표 말로는 그렇습니다. 독성 실험은 독일에서 하고, 효력 시험은 유럽 뭐 핀란드에서 하고, 생산은 스위스에서 할 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거에 검증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1, 2, 3 가면서 빅파마들에게 수출하는 건들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이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BA 바이오 1억 지금 이제 뭐 4천 5천 간다고. 셀리버리는 그 이상의 가치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투자자죠, 주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 대표의 말이 잘 이행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러한 마일스톤의 제대로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좀 더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향후에 뭐냐면은 비중을 늘리고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죠.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실험이 왜 그때 중요한지 저희가 많이 뭐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나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숭이 실험 결과는 잘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중국하고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7월 8월에 잔슨과의 어떤 그런 진보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 대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험 결과를 뭐 알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나머지 것들은 다 쳐다볼 수 있어도. 다만 조 대표의 지분이 현재로는 상장 후에 2년 동안 보유예수에 묶여 있어요. 락업으로. 팔고 도망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마일스톤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서 셀리버리를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셀리버리를 투자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 차트 뭐 이렇게 꺾여서 21선이 어떻고 뭐 어떻고 바이오는 그렇게 평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가셔야 되고 평가가 되고 알려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제일 먼저 뭐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경쟁이 다른 셀리버리를 나름대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식약처 조사 아직 안 끝났고 투심 회복 안 됐고 그다음에 임상 3상까지 간 코롱 투시진 다 망가졌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바이오 투심은 약간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중을 늘리면서 위험스럽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잃지 않고 가야면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측면인 거고요. 나머지 와이솔은 나름대로 뭐 섹터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쭉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23,300원만 넘으면 천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더 잘할 겁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들도 그때 되면 다시 달라붙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리버리는 왜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항암제 전체 시장하고 글로벌 방향성, 시장성 뭐 이런 거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다고 해서 그 플레이어가 거기서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드렸죠. 무작정 뛰어드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고만 입지 앱클론이나 아니면 올릭스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투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질문 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좀 말씀드릴게요. 5타 종목은 어떠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가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묻지마 투자식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파워넷이 어떠냐, 뭐 쿠리 같은 그러네. 그냥 홀딩하고 가십시오. 뭐 지금 뭐 쿠리 같은 경우는 밴드 하단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파워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지표 시그널 뜨고 이러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뭐 2, 4분기에 나름대로 KMW가 실적이 확 뜨고 나머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기대가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차트 수급 뭐 이런 거 보면 뭐 가장 베스트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투자하시면 되고 제가 전번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와이솔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40% 적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가 넘었습니다. 한 2, 3주 지나서 뭐 빠르게 나왔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추가 기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팔면 바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한 주도 그렇고 뭐 추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전번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들이 나름대로의 적정한 매수 금액이나 아니면 투자 관점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투자 금액 100%일 때 저희는 25%만 투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회가 올 때에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회로 만든 뭐 자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